우리 삶을 움직이는 뉴스, 중심 잡힌 시선으로 전하겠습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출발 새아침 4부 시작합니다. 요즘 아동학대 관련 뉴스가 하루가 멀다 하고 들립니다.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그 정인이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도 않았는데요. 자, 20대 부부가 또 태어난 지 고작 2주도 안 된 신생아 학대에서 숨지게 한 사건도 나왔습니다. 물고문에 가까운 이모 부부의 학대를 받다 숨진 10살 조카, 또 어머니가 이사 나간 집에서 홀로 쓸쓸히 숨진 3살 아이까지 안타까운 죽음 줄을 잇고 있는데요. 사건 각양각색인데 다 참혹하고 비극입니다. 자, 되풀이되는 아동학대, 이 비극, 우리 사회가 좀 막을 방법 없을까요? YTN 윤은숙 기자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윤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어제 그 정인이 사건 2차 공판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정인이가 다니던 어린이집 원장이 증언했다는데 안타까운 내용이 있다고요? 네, 지난해 입양된 뒤에 양부모에게 지속적으로 학대당해서 생후 16개월 만에 숨졌던 정인이 어제 두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어린이집 원장이 자신이 목격했던 정인이의 상태를 법정에서 조목조목 이렇게 털어놨는데요. 입양 초기부터 정인이가 지속적인 학대를 좀 받았다, 이런 내용을 짐작하게 하는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3월에 처음 어린이집에 왔을 때만 해도 정인이는 아주 쾌활하고 예쁜 아이였다, 이렇게 원장은 회상을 했고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바로 몸에 멍과 상처가 발견됐다. 그래서 본인도 학대를 의심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그 양모에게 이렇게 물었더니 그 양모 장 씨는 대부분 잘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을 피했다고 하고요. 특히 지난해 9월에 그 2달 만에 다시 정인이가 어린이집에 등원했을 때는 굉장히 아이였고 제대로 서지도 못하는 모습이었다고 전했는데요. 숨지기 전날 마지막으로 그 어린이집에 등원했을 당시의 모습도 전했는데 손발이 차갑고 또 스스로 움직이지 못할 정도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인이가 그 어린아이가 굉장히 모든 걸 포기한 듯한 모습이었다라고 전했는데요. 마치 아프리카 기아 어린이처럼 몸은 앙상한데 이렇게 배만 불룩 튀어나온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침묵하는 바람에 그날이 정인이의 마지막이 됐다고 자책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또 정인이의 입양을 담당했던 콜트 아동복지 직원도 같은 날 증인으로 출석을 했고요. 이상했던 양모의 모습을 전했습니다. 지난해 9월 양모 장 씨에게서 전화를 받았는데 아이가 음식을 먹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네요. 근데 보통 아이가 한 끼만 밥을 못 먹어도 응급실에 데려가는 게 일반적인 부모인데 장 씨는 정인이를 아무리 불쌍하게 생각하려고 해도 불쌍하다는 생각이 안 든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상한 말이네요, 진짜. 네네. 그래서 구속 수감 중인 정인이 양모는 어제 재판에 수의를 입은 채로 출석을 했고요. 내내 머리카락을 이렇게 축 늘어뜨린 채 얼굴을 가린 상태였는데 주변인들의 이런 증언이 잇따라 나오니까 머리카락을 움켜쥐면서 고개를 떨구는 모습도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남겨졌던 남편이자 그 정인이의 양부인 안모 씨는 신변 보호를 요청해서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법원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참 정인이 사건 알려지면서 공분이 참 큰데 그 재판장 근처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모였죠. 아무래도 시위하는 거였죠. 네, 이번 사건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여전한 분노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어제 재판이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렸는데 그 앞에 정인이를 추모하는 의미를 담은 화환이 100여 개가 넘게 쭉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요. 또 양부모를 좀 엄하게 벌을 주라고 엄벌하라고 촉구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하루 종일 이어졌고요. 어제 날씨가 서울 같은 경우는 체감온도 영하 10도. 아침에 실제로 영하 10도였고요. 체감온도는 15도, 20도 가까이였죠. 굉장히 그렇게 추운 날씨였는데 많은 분들이 모였습니다. 또 이 사건 같은 경우에 해외까지도 널리 알려져서 중국이나 일본 이런 데서 SNS를 통해서 정인이 미안해 캠페인에 동참하는 분들도 많았는데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인 포함해서 여러 외국인 분들도 어제 재판장에 와서 같이 시위에 동참을 했습니다. 또 그 남부지법뿐만 아니라 전국 법원 앞에서 1인
피켓 시위가 이어졌고 또 포항에 그래요. 있는 예. 양모 장 씨의 부모 집 앞에서도 이런 시위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 직접 그 법원에 나올 수 없었던 여러분들이 맨선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도 마음을 보태기도 했고요. 우리가 정인이 엄마 아빠다, 정인아 미안해 이런 문구와 이미지를 담은 글을 하루 종일 SNS에 올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 그 저희는 이 아동 학대 치사 이제 살인이 아니고요. 이렇게 이런 혐의를 적용했었는데 최근에는 지금 살인 혐의 적용하는 쪽으로 좀 바뀌고 있다고요? 네, 정인이 사건도 당초에 피의자 양모에게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을 해서 좀 문제가 됐었는데 이후에 살인죄로 바뀌었었죠. 그래서 네네. 이제 숨진 아동들에 대한 폭행 강도나 이렇게 잔혹한 학대 수법 이런 걸로 볼 때 고의성이 예. 큰 사건들이 많다 이렇게 보고 경찰이 살인 혐의를 최근에는 좀 적용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어제 경찰이 그 살인 혐의를 추가 적용한 사건들이 좀 많았는데 예? 그 전북 익산에서 20대 부모가 생후 2주 된 그 신생아를 때려서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 여기도 예. 살인 혐의가 추가 적용이 됐습니다. 이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이 부부가 당시에 그 119에 신고를 했었는데 예. 뭐 수사를 해봤더니 아이를 심하게 때린 뒤에 병원에 안 데려가고 신고를 하기 전에 휴대전화로 뭐 다른 아동학대 사건을 검색한다든지 아니면 멍 빨려 없애는 법, 네. 뭐 장애 아동의 증상 이런 것들을 검색한 게 알려져서 좀 충격을 줬고요. 예. 또 이 당시 아이가 머리를 크게 다쳐서 신생아인데 분유를 토하거나 그 눈을 이미 한쪽을 뭐 제대로 못 뜨는 등 굉장히 좀 예. 이상한 모습을 보였는데도 예. 9시간 넘게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그 신생아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냥 아이라고 해도 굉장히 손도 대기가 안아주기도 조심스럽거든요. 예. 근데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몸무게가 겨우 2.5kg 정도 안 됐는데 예. 그 태어난 이후에 뭐 제대로 안 먹는 그 먹지를 못 못해가지고 먹었지? 예, 발육도 제대로 정상적이지 못했는데 이런 아이를 그 분유를 토한다, 뭐 운다, 뭐 오줌 싼다 이런 이유로 계속 학대를 했고 뭐 거짓 연기를 구급대원이 도착한 이후까지도 거짓 연기를 했습니다. 이미 그 반복된 폭행으로 호흡과 맥박도 없었는데 이 아이한테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이렇게 막 연기를 하면서 범행 은폐를 시도를 했고요. 예. 이런 모습들이 이 살인죄 적용하는데 좀 참작이 된 것 같고 특히 그 부검을 해봤더니 머리 쪽에 크게 다친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래요? 아빠가 아이를 침대로 던져서 예. 머리에 큰 충격이 가해진 걸로 파악을 하고 고의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아동 학대 치사 혐의 대신에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사실 이들 부부 같은 경우에는 숨진 아이의 누나인 첫째 아이도 코피가 날 때까지 때리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었던 적이 있어서 이 첫째 아이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보호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 와중에 둘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2주도 채 안 돼서 참 너무나 짧은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부부는 좀 반성하는 기색보다는 좀 서로에게 수사 과정에서 뭐 책임을 넘기는 모습을 보였다고도 합니다. 뭐 끔찍하다 못해 뭐 어이없다 못해 이게 할 말이 없습니다. 자, 또 이모부가 또 그 10살짜리 여조카 지금 이른바 뭐 물고문 사건이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수사 과정에서 근데 이 부부들이 뭐 억울하다 이렇게 했다고요? 네, 범죄 내용이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확인이 됐는데요. 예. 이게 사실 이 사건을 좀 뭐 말씀드리면 지난 8일에 경기도 용인의 아파트 욕실에서 10살 아이가 숨졌는데 그 조카고 이모 부부 집에서 생활을 했는데 거의 숨지기 직전에 물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당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이게 손과 발을 묶고 욕조에 아이를 담궜다고 하고요. 이게 처음이 아니고 1월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고 한 달 넘게 20차례 가까이 폭행과 학대가 있었다 이렇게 경찰 조사에서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역시 경찰도 이 조카를 학대한 이모 부부에게 원래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관측이 됐었는데 살인죄로 바꿔서 검찰로 어제 넘겼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아직 아이에 대한 부검 감정서가 나오진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살인 혐의가 적용된 게 좀 이례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원래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범인이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명확한 의도를 갖고 있어야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는 아무래도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고 재판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밝혀져야 살인죄에 관한 그런 형이 내려질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혐의 입증이 좀 보다 좀 확실한 아동학대 치사죄를 적용할 거다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 사건에 대한 국민 정서 또 정인이 사건 당시에 그 경찰의 예. 처리 과정에 대했던 비판 여론 같은 것들을 의식한 결과가 아닌 것 싶습니다. 예. 근데 이제 검찰로 이동하는 과정에 부부가 언론에 노출이 됐죠. 예. 이제 취재진들의 질문을 받았는데 뭐 그 이모 같은 경우에 잘못을 인정한다 하면서도 조금 다소 억울하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뭐 할 말 하고 싶은 말이 많다. 근데 기자도 형사도 너무 정해놓고 질문을 하는 것 같다. 예. 본인으로서는 억울하다라는 그런 입장을 좀 내비쳤고요. 예. 원래 당초에는 신상 공개를 해야 된다라는 여론도 뜨거웠는데 네네. 신상 공개는 하지 않는 쪽으로 비공개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정해놓고 하는 질문. 그럼 어떤 질문을 받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아동학대 신고도 지금 크게 늘고 있다고요? 네, 최근 단기간에 아동학대 신고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인이 사건 이후에 뭐 늘어난 관심을 반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예. 그 뭐 최근 4개월간 접수된 것들 보면 서울만 놓고 봐도 1,000여 건이 넘고 뭐 지난해보다 50% 가까이 급증한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처음은 아니고 과거에도 이런 참혹한 아동학대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신고 건수가 급증하는 사례는 종종 있었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 유난히 두드러진 것은 아무래도 이런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와 민감도가 뭐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그만큼 커진 탓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뭐 가정 내 문제나 훈육 문제로 치부를 했다면 예. 최근에는 내 일처럼 시민들이 우리 아이의 일처럼 적극적으로 신고에 나서서 좀 인식 변화가 나타난 것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그 이렇게 근절할 방법 뭐 어떻게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까? 뭐 시간만 많다면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싶은데 참 네. 대책은 예전에도 많이 나왔지만 예. 좀 아직은 제도 개선 길이 멀어 보입니다. 뭐 하나만 들자 그런다면 예. 무엇보다 국가적 차원의 아동학대 진상조사가 이제는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분노 그래요. 속에 단기간에 마련되는 미봉책이 아니라 예. 좀 힘들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숨진 아동들이 남기고 간 흔적들을 좀 샅샅이 훑어서 조금 아주 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데 바탕이 되는 진상조사가 국가 차원에서 하루 빨리 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YTN 윤현숙 기자였습니다. 아침을 뜨겁게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네, 매일 아침 스포츠 매력을 짧고 굵게 전해주는 코너입니다.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YTN 스포츠부의 조은지 기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조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겨울 스포츠의 양대 산맥 농구와 배구죠. 배구는 학교폭력 후유증으로 좀 시끄럽고 예. 요즘 프로농구도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경기가 없어요. 예. 설 연휴였던 12일부터 안 했고 다음 주 수요일인 24일에 재개가 됩니다. 뭐 올스타 브레이크라고 해서 종종 쉬긴 했는데 지금은 네. 왜 그럴까? 국제대회 아시아컵 때문입니다. 네. 카타르에서 18일부터 22일까지 국제농구연맹 피바 아시아컵 대회가 열려서 2주간 쉬기로 했습니다. FIFA가 아니라 FIFA. 네. 네. 바스켓볼이니까요. 그 지금 18일이면 그럼 오늘부터 대표팀 농구 경기 볼 수 있겠네요? 놀랍게도 대표팀이 카타르로 출국하기 하루 전날 대회 전격 취소 통보가 왔습니다. 취소요? 카타르는 네. 사실 축구 챔피언스 리그도 하고 뭐 네. 유도 마스터스 대회도 하고 스포츠 행사 쭉 해왔거든요. 네. 근데 여기도 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좀 늘면서 카타르 보건당국이 모든 스포츠 대회 취소한다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선수단은 12일에 코로나 검사 받고 13일에 출국하기로 했었는데 못 나갔고요. 피바는 다른 대안, 그러니까 언제 할지 어디서 할지 찾고 있다 이렇게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늦어도 23일까지 결정하겠다고 했어요. 예. 장소는 일단 필리핀이 대안으로 떠오르는데 시기가 뜨거운 감자입니다. 우리 프로농구 시즌인 3, 4월에 만약에 아시아컵이 열릴 경우 순위 싸움에 타격이 크고 그래서 예. 우리 농구협회는 우리 농구 좀 끝나고 5월 말 이후로 미루면 안 되냐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예.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래요? 자, 프로농구 순위 싸움 타격이 크다는 얘기 하셨는데 아무래도 그럼 경기 일정 또 돌아온 뒤에도 뭐 자가 격리도 해야 되고요. 네. 이런 거 보면 선수들 이거 너무 오래 빠져서 그런 거는 네. 아니겠죠, 이게?
대표 선수 사실 네. 이번에 소집이 되면 거의 한 달간 공백이에요. 뭐 자가격리에 시차 적응, 네, 부상 네, 위험 네. 뭐 이런 걸 따지면 예. 컨디션 관리에도 애를 먹을 수 있고요. 예. 국가대표가 누굽니까? 사실 모든 팀에서 당연히 에이스고 인기도 많은 간판 선수잖아요. 예. 그래서 흥행에도 또 순위 싸움에도 치명타다 뭐 이런 주장인데 또 그도 그럴 게 전 국민적인 관심을 받는 뭐 축구 월드컵이나 올림픽 이런 것도 아니고 농구 아시아컵 사실 생소하시죠? 관심이 그렇게 크지 않은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구단이 난색을 표시하는 건데요. 실제로 이제 국가대표 선수 선발 과정도 블랙 코미디였어요. 농구 엔트리가 12명인데 예. 프로 농구팀이 10개거든요. 예. 그래서 순위 싸움 중요할 때 선수들 빠지다 보니까 국가대표 많이 뽑히는 팀이 당연히 불만이 많겠죠. 그래서 예. 공평하게 10개 구단 에이스 1명씩 10명을 뽑고 거기에다가 군인팀 상무에서 1명, 또 고등학생 1명을 발탁을 해서 12명을 맞췄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최상의 전력은 아니지만 뭐 프로농구랑 상생하면서 같이 갈 수 있겠다 이렇게 뽑은 건데 예. 그래도 뒷말이 나온 상태입니다. 뒷말이 나온다. 공평하게 한 명씩 뽑았는데 네, 왜 그래요? 에이스인데 에이스 나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선두를 예. 달리는 KCC 같은 경우는 귀하한 선수, 라거나 선수가 있고요. 예, 예. 이정현, 손교창 이런 선수 다 국가대표 자원입니다. 예. 뭐 KT도 허대 감독의 둘째 아들 허훈, 또 양홍석 선수가 있고요. 오리온도 뭐 이대석, 이승현 이런 선수들이 다 국가대표 자원인데 포지션이 그 뭐 센터, 포워드, 가드 이렇게 골고루 갖춰야 되잖아요. 예. 팀당 1명씩 또 고려를 해야 되고 예. 그러다 보니까 포지션 이제 무조건 뽑아야 되는 선수들을 1명씩 뽑고 나머지 이제 포지션별 구멍을 메우는 차원으로 이제 남은 선수들 선수 선발이 진행되다 보니까 어떤 팀은 정말 중요한 주축 선수가 포함됐고 어디는 국가대표 남는 포지션을 메울 좀 팀에 상대적으로 타격이 적은 선수가 뽑힌 거예요. 그래서 명단 발표 전까지 어떤 구단은 이 선수 뽑지 말아달라고 청탁하고 회유했다가 거절당하기도 하고 뭐 이런 총극도 있었대요. 그래서 농구 대표팀 김상식 감독도 선수단 선발 운영을 이끄는 추일승 경기력 향상위원장이 나 못하겠다. 동반 사임 의사를 밝힌 일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거 또 어차피 코로나19도 위험한 상황인데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아주 인기 있는 네. 대회도 아니고 그냥 불참하면 안 되나요? 이런 의견 없습니까? 사실 축구 A매치 기간이 있듯이 예. 농구 아시아컵도 예선 뭐 윈도우 1, 2, 3 해가지고 특정 기간에 정해서 경기를 치러요. 그래서 예, 예. 지난해 11월에 바레인에서 예선이 있었는데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못 간다 해서 불참했어요. 네. 근데 벌금이 2억 원에 승점도 2점이 깎였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게 이번 예선에 나가면 징계가 절반으로 줄고요. 사실 우리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이랑 한 조라서 여기서 2위 이내에 들면 본선 나가서 월드컵 출전권 도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사실 어려운 상대는 아니라 구단들은 이제 대회가 언제 어디서 할지 확정이 되면 어린 선수들 뭐 상무팀 위주로 다시 뽑자 이렇게 건의할 계획인데 예. 농구협회는 미온적이고 또 우리끼리 합의된다고 해도 명단을 피바에서 바꿔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국가대표가 늘 영광스러운 건 아니고 때로는 지민 상황도 있다. 이런 소식 전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YTN 스포츠부 조은재 기자였습니다.